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어릴 땐 참 싫어했습니다. 얼굴이 무슨 죄가 있나 싶었거든요. 사는 게 바쁜데 누구는 웃고 싶어서 웃고 누구는 찡그리고 싶어서 찡그리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다가 사진을 보다가 남의 얼굴을 스쳐보다가 이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기꾼도 있고 험상궂어 보여도 누구보다 따뜻한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얼굴만 보지 말고 과거 얼굴과 지금 얼굴을 함께 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20살 때 사진과 50살 때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면요. 피부 탄력, 주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눈빛의 온도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아니라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 있고요. 웃어도 눈이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천적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은 사람은 그냥 편한 표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불신이 익숙해진 사람은 상대가 웃어도 의심부터 떠오릅니다. 화가 많았던 사람은 평상시에도 턱이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유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줄 알았어가 먼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은 다 똑같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표정이 되고 표정은 얼굴의 기본값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누군가를 판별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내 얼굴에 내가 너무 오래 방치한 감정이 붙어 있진 않은지 그걸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못 바꿔도 성품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격 말고 성품. 성품은요,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선천만이 아니라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원래 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은 게 차분함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차가움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말이 없어도요. 눈빛, 고개 끄덕임, 반응의 속도, 한마디의 온도. 이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품이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은 요즘 내가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떤 날은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 같지 않은 날. 그건 대개 내가 그동안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버텼는지 그 흔적이 얼굴에 찍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납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 단지 외모 관리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그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요즘 너무 자주 짜증을 내고 있는지, 너무 쉽게 비난하고 있는지, 너무 빨리 단정하고 있는지,
너무 자주 남 탓을 하고 있는지. 이게 쌓이면요. 어느 순간 얼굴이 그 사람의 기본 감정으로 굳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표정을 조금만 더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했을 때 내 첫 표정은 어땠나? 가족이 말 걸었을 때 내 첫 반응은 어땠나? 누군가 칭찬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땠나?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럼 표정이 친절하면 진짜 친절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세상에는 친절해 보이는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에서는 표정, 말, 태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엇갈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위선을 느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선은 말, 표정, 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은 참 예쁜데 왠지 기분이 상하는 사람. 표정은 웃는데 말이 칼처럼 날아오는 사람. 태도는 공손한데 눈빛이 싸늘한 사람. 사람은요, 말, 표정, 태도 이 세 가지로 자기 안에 진짜 마음을 새어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르게 가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 뭔가 연기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스러울 때는 세 가지가 완벽히 똑같진 않아도 적어도 큰 방향이 같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표정도 크게 차갑지 않고 표정이 다정하면 태도도 크게 거칠지 않죠. 그런데 말은 천사인데 태도는 갑질이거나 표정은 상냥인데 말은 비꼬미면 우리의 뇌가 경고를 울립니다. 조심해. 그런데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훈련된 친절, 능숙한 말투, 매끈한 제스처. 이 사람들은 삼박자 친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대화가 오히려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고,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이 일을 성사시키고 싶고, 내가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이 목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객관보다 기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죠. 목적 없는 관찰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벤치에 앉아 아무 목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징후를 더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적이 없으면 내 감정이 덜 개입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앞서면 꼭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잡을 수 있을까요? 팩트 체크하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거짓말보다 무서운 것,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거짓말은요, 구조가 단순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들이대면 흔들립니다. 팩트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실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느낌이 맞아. 혼이 담겼어야지. 이런 세계로 가버리면요. 논리와 사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고, 검증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기분만 중요한 사람은 설득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자꾸 지치죠. 그리고 더 씁쓸한 진실 하나.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서운한데 엉뚱한 걸로 트집 잡는 날이 있잖아요. 밥 먹는데 왜 그렇게 흘려? 사실은 내가 서운해가 진짜인데요. 내 마음을 말하기 싫으니까 약해 보일까봐 우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엉뚱한 걸로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헛소리를 안 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면 이상한 말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다음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자기정의.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말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거 하면 된다더라. 요즘은 다 이렇게 산다더라. 이게 정답이라더라. 그 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이 비어 있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정의.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존엄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려본 사람은요, 남의 헛소리, 남의 확신, 남의 선동에 덜 휘둘립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은 아주 얇은 한 줄에 인생을 맡깁니다. 곰의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대. 호랑이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 이런 존재론적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학력, 소득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데 삶의 핵심을 정의해 본 적 없는 사람은 더 크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자기 삶을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에 더 약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딱 10분만요. 메모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에게 가족은 뭐뭐다. 나에게 성공은 뭐뭐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뭐뭐다. 나에게 존중은 뭐뭐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요.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특히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찌든 나르시시스트. 열등감 나르시시스트.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남이 내려가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요. 그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남이 못 돼야 편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계속 유지되려면 주변이 계속 낮아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의 말은 진실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대신 편견, 조롱, 낙인으로 승부합니다. 원래 그쪽은 그렇잖아. 원래 그 나이대는 그래. 원래 그 지역은 그래. 원래 여자는 남자는 그래.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가족, 상사, 동료. 그럴 땐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 이야기는 절대 단둘이 하지 마세요. 단둘이 있을 때 칭찬받으면 그 칭찬은 가로채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록과 시스템으로 남으면 가로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조직을 키우려면 내가 주는 상이 아니라 조직이 주는 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름으로 남겨야죠. 자, 이제 다음 부로 갑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유형에게도 엄청 지칩니다. 감정 배설형 인간. 거리두기, 끊는 게 아니라 공유 면적을 줄이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상담이 아니라 점유를 합니다. 내 시간을 점유하고, 내 감정을 점유하고, 내 에너지를 점유합니다. 처음엔 선의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치기 시작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그냥 끊어버릴까?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까? 그런데 끊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관계는요. 그래서 필요한 게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공유 면적을 줄이는 것.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줄이고, 대화의 길이를 줄이고, 깊이 들어가는 주제를 줄이고, 나는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말을 끊지 말고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이거구나. 이렇게 말해주면요. 상대는 들어줬다는 만족을 얻고 나는 끌려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거친 톤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욕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너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경계를 상대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감정 조절 못하는 어른아이, 그리고 작은 실수로 인생 망했다가 되는 사람. 어른아이와 망했다? 사고방식에서 나를 지키는 법.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어른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잃었거나, 감정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부모였거나, 남자애가 울면 안 돼. 너는 착해야 돼.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로 감정이 막히면요. 화는 조절되는 게 아니라 쌓였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화내는 사람 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도 감정이 빨려 들어갑니다. 둘째, 말을 느리게 하기. 느리게 말하면 상대의 속도도 늦어집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화도 가라앉습니다. 셋째, 거울처럼 따라 말하기.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죠. 거울을 보여주면 상대는 자기 모습을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실수로 망했다가 되는 사람.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정과 배움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엔 이걸 바꿔보자.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업데이트의 힌트입니다. 얼굴을 바꾸는 건 성형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 이야기로 끝까지 왔습니다. 얼굴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얼굴도 바뀝니다. 내가 자주 하는 표정이 내 기본값이 되고,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내 성품이 되고, 내가 자주 취하는 태도가 결국 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마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자주 하는 감정 하나를 솔직히 인정해보는 것. 나 요즘 서운했구나. 나 요즘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 요즘 겁이 났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사십니까? 오늘 영상이 그 질문을 한 번 더 부드럽게 꺼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